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달함수와 주파수 해석에 대해서 잠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함수란 무엇이냐? 저희가 인풋을 주었을 때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전달함수이고요. 주파수 해석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봐왔죠. 근데 이제는 시간 영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신호가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주파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조금씩 짚어나가 볼게요. 전달함수. 전달함수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장 간단한 adder의 전달함수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er의 경우 이렇게 이제 인풋이 3개가 있고 이제 아웃풋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저항의 비로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해집니다. 자, 이 각 저항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죠. I1, 여기는 I2, 그리고 여기로는 I3. 이 각 I1, I2, I3는 제가 이제 V는 IR 공식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모든 I를 더하는 것이 이제 아웃풋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서멘션은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식이 구해집니다. V1 R2분의 V2 R3분의 V3는 R 아웃풋분의 마이너스 V 아웃풋. 그렇다면은 이제 아웃풋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V 아웃풋을 인풋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R들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이런 각 저항을 달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제 인풋을 집어넣으면은 이런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패시브 필터의 전달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VS라는 입력 전압이 있고 저항의 출력 전압 그리고 캐패시터의 출력 전압이 각각 있습니다. 그라운드고요. 자, 그렇다면 전달함수를 표기할 때 쓰는 이제 알파벳은 H입니다. 이 H라는 것이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 전달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HC라는 것은 이제 캐패시터의 전달함수라는 뜻이고요. 이 S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 VS죠. 이제 인풋인데 뭐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VS 이코르 VIN. V 인풋 대비 이제 V 커패시터의 전압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구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건데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먼저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커패시터의 전압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전류 이제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C dt분의 d v c
타임 도메인. 이것은 이거랑 같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흐르는 전류랑 이 부분이 흐르는 전류는 같다라는 이제 그런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VS-VC는 VR이랑 같죠. 왜 VR을 안 쓰는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제 우변을 좌변으로 넘겨서 계속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합니다.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 구글에 치면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고 정확한 이론적인 배경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미분은 S입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미분은 S가 되고 적분은 S분의 1이 되는데 이제 이런 나누기 곱셈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은 C, S, VC, S 플러스 R분의 VC, S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VS가 인풋이고 VC가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VS분이 VC 꼴로 바꿔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VS, VC는 RCS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 인풋 대비 어떤 값을 내놓는가 그 문제입니다. 만약 VS를 이제 1V 줬을 때 그렇다면은 이제 VC는 어떻게 되는가? 아니, 여기에 이제 1V를 해주면은 이 VC가 값이 나오겠죠? 자, 이 식은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아웃풋이 어떤 비율로 나오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RCS는 변하는 값입니다. 이 S에 따라서 RC의 경우는 이제 시스템, RC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는 주파수에 관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S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경우도 똑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커패스터를 해드렸으니 저항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냐? 조금 반대로 합니다. dt분의 d 아까는 c를 냈죠. 여기는 마이너스 vr 플러스 vs 이거는 r분의 vrt 아까와는 조금 반대로 했죠. 이제 아까는 이제 vc와 vs를 썼는데 이번에는 vr과 vs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국적으로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이 vs분이 vr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전개를 하는 겁니다. 이 식을 아까와 같이 풀게 된다면은 이제 vs분의 vr 이제 이 전달함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직접 한번 도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디안 단위로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결국 이 S란 무엇이냐? 주파수의 와 관련되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희가 구한 이 두 식을 보시면은 S가 변수로 포함되어 있죠. 이 RC의 경우는 시스템 의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S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입력 주파수가 됩니다. 이 파이를 곱해줘도 되고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 S라면 입력 주파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고주파를 입력한다면은 이 분모가 달라질 거고요. 아니면 저주파를 입력해준다 하더라도 이 전달함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과 페이지 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우고요. 자, 개인은 어떻게 구합니까? 개인의 경우는 절대값을 취해서 구합니다. 절대값.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HCS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S는 J 오메가랑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R, C, J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의 크기, 절대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도출될 수 있느냐? 이 분자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 분모의 경우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여기서 S플레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양수, 그러니까 실수축, 이쪽이 허수축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RC 오메가는 허수축입니다. RC 오메가는 허수축에 존재하고 이제 1은 이제 실수축에 존재합니다. 이 두 벡터의 합이 이건데 이 벡터의 길이가 이 분모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죠? RC 오메가를 제곱해주고 이게 1이니까 1도 제곱해줘서 루트를 씌우면은 이 벡터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게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되겠지만 이 RC는 시정수입니다. 타우. RC는 타우. 시정수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표현드리자면은 이제 저 캐패시터의 개인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개인은 이제 오메가, 그러니까 입력 주파수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약 입력 주파수가 크다면은 개인은 작아지겠죠. 왜냐면
분모가 커질 테니까. 반대로 입력 주파수가 작아진다면은 개인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커지죠? 맥스 1. 제일 작은 게 언제죠? 0일 때죠. 0일 때 ACC의 개인은 1분의 1, 1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이 높아져도 1을 넘지 못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입력 주파수가 낮아질수록 개인이 높아지죠. 이것은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낮은 주파수가 이제 개인이 높음으로 낮은 주파수를 그대로 통과시킴으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개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페이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역시 S플레인에서 계산됩니다. 자, 각도죠. 그것이 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HC S. 개인은 이거였죠. HC S. 개인 페이지. 자,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이런 식으로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가지? 자,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를 갑자기 빼버려요. 분자의 페이지를 이제 분모의 페이지로부터 빼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가능하냐? 이것도 이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건 직접 보면서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훑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분자의 페이지와 분모의 페이지, 이거를 계산할 때 분자의 페이지로부터 분모의 페이지를 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S플레인과 계속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 1의 페이지는 무엇입니까? 0입니다. 자, 왜 그러냐? 아까 S플레인을 그려드렸죠? 여기서 허수 성분이 있나요? 허수 성분 없죠. 오직 1만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있나요? 페이지 없죠. 페이지는 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어떨까요? 1 플러스 j 오메가 rc. 자, 여기 또 1이 있고 여기 이제 허수축으로 성분이 있죠. 오메가 rc. 이 부분에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인데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뭐가 있다는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를 쓰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각도를 구하기 적절한 삼각함수는 뭐죠? 이제 아크탄젠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 0 빼기 아크탄젠트 오메가 RC가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밑변이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남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좀 이해가 어려우실 거라 생각돼서 페이지 부분은 저항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항의 페이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뭐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JωRC 페이지는 무엇일까요? 이 성분은 오로지 허수 성분밖에 없죠. JωRC라는 J는 뺄게요. RC라는 허수 성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페이지는 2분의 파입니다. 90도. 디그리로 따지면 90도. 그리고 얘는 아까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 똑같습니다. 결국 이 녀석의 페이지는 2파이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함수를 통해서 페이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입력 주파수만 있다면. 자, 이번에는 액티브 필터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로우 패스 필터 적분기의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하이 패스 필터 미분기의 컨피규레이션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적분기다, 하이 패스 필터는 미분기다. 이게 매번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은 헷갈립니다. 저는 그래서 외웠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적, 보, 이, 하.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적분기 로우 패스 필터, 미분기 하이 패스 필터. 예, 뭐 어떤 식으로 외워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외워둬서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적분기니까 뭐 이렇게 되겠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한번 외워두시는 게 편할 거라 생각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로우 패스 필터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패스 필터의 이제 전달 함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전류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V인 이것은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V 아웃풋분의 V인을 하면은 이제 V 아웃풋분이 V인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로우 패스 필터의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의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하이패스 필터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패스 필터의 경우는 이제 먼저 V 인풋이 VR 더하기 VC와 같다라는 이제 방정식 하나와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이제 R1이랑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가 같다라는 이제 두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풀면 어떻게 되냐? 여기 나누기 R1을 해줍니다. 어떻게 되냐? R분의 Vin VC는 CDT분의 DVCT가 되겠죠. 이것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구하면은 R1 Vin VC CS VC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웃풋 단자에 흐르는 전류와 같으니까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 아웃풋 전류는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도출하고 이 인풋과 아웃풋 관계식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하이패스 필터의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개인과 이제 페이지도 구해볼 수 있겠죠. 개인과 페이지는 앞서 이제 패시브 필터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이제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페이지도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R1, R2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수니까요. 실수의 페이지는 뭐다? 0이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죠. 이 마이너스의 경우에는 S플레인에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실수, 이제 보통 1 같은 경우죠. 근데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1의 경우는 페이지가 이제 마이너스 90 혹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80입니다. 마이너스 180 혹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마이너스 180을 빼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이 부분의 경우 아까 패시브 필터에서 했던 거랑 거의 동일하게 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2C 마이너스 180 혹은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전 페이지입니다. 하이 패스 필터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패시브 필터와 비슷하게 구하는 대신 이제 인버팅 앰플리파이어이므로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마이너스 180 디그리 혹은 마이너스 파이 라디안을 추가해 주시면 이제 실수 없이 페이지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 미분기와 적분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패시브 필터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캐패시터의 전달 함수는 이거죠. 그리고 저항의 전달 함수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메가는 프리퀀시 곱하기 2파이입니다. 입력 주파수. 이 입력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이 전달 함수가 아주 급격하게 변합니다. 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미분기와 적분기를 구현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캐패시터의 전달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입력 주파수가 거의 DC다. 입력 주파수가 거의 0이다 라고 하면은 이 HC의 전달 함수는 이제부터는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S가 J오메가랑 거의 똑같다고 했죠. 시그마가 있지만 무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 대신 J오메가를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HC J오메가에서 오메가가 0이다. 그러면은 HC 제로가 되겠죠. 이것은 무엇이죠? 1분의 1입니다. 개인도 1이고 근데 페이지는 0이죠. 근데 만약
이 오메가를 키워주면 어떻게 될까요? j 오메가에서 오메가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무한대분의 1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이 0이죠.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 거의 이제 이 두 성분에서 이 오메가가 거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 1의 성분이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거의 이제 j 무한대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는 몇이냐?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혹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 J오메가를 다시 S로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S가 충분히 크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전달함수는 플러스 src였는데 이 s가 충분히 크다면은 이 1이 무시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src가 훨씬 크다는 가정하에 이 1이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마치 src분의 1이 된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근사예요. 이게 뭐 완전히 맞다는 아닌데 이 s가 충분히 크다면 이제 주파수 입력 주파수가 충분히 크다면은 이 1이라는 이제 실수 성분을 무시하고 이제 src분의 1이라는 이런 이제 변화된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src분의 1은 어떻게 풀 수 있냐? s분의 1 곱하기 뭐 rc분의 1이죠. 이 s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s분의 1은 타임 도메인에서 적분입니다. 이 s분의 1이 이제 적분기이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 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가 이 이제 캐패시터의 전달함수가 입력 주파수가 충분히 높을 때는 마치 적분기처럼 작용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좀 얘기가 어렵죠? 일단은 바로 미분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항의 전달함수는 이거죠. 만약 여기서 S가 크다. 만약에 S가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 찰은 거의 1일 겁니다. 만약 S가 거의 0으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냐?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j 오메가 rc만 남는 느낌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두 식을 비교해 봤을 때 1이 j 오메가 rc보다 충분히 크다면은 이 j 오메가 rc라는 성분이 무시되고 1분의 j 오메가 rc라는 성분이 남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항의 경우 하이패스 필터의 경우 입력 주파수가 충분히 작을 경우 전달함수는 j 오메가 rc가 되고 이 j 오메가를 이제 또 다시 s로 치환해서 src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rc 경우에도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s 곱하기 rc 이 s는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의 전달함수 하이패스 필터의 경우 충분히 작은 입력 주파수를 줬을 때 마치 미분기처럼 작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는 이제 접분기도 될 수 있고 하이패스 필터도 미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재밌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삼각파와 사각파는 이제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1kHz의 사각파의 주파수 성분은 만약 이 사각파가 1kHz다. 그러면 주파수 성분이 1kHz밖에 없는 걸까요? 먼저 이제 알려드리자면 이제 주파수로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파입니다. 1kHz의 주파수로 하면은 사인파밖에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파만이 완벽한 주파수입니다.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1kHz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신호 하면은 이제 1kHz 주파수의 사인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에서 저희가 이제 까지 가르쳐드렸던 그런 S, J오메가, 입력 주파수 그런 주파수는 다 사인파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삼각파나 사각파의 입력을 얘기하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2학기 때 시노미 시스템에서 주로 배우게 되는 개념인데 제 생각에는 조금 미리 알고 가는 것도 좋긴 해요.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 무엇이냐 이제 원래는 타임 도메인에서 시간을 봐왔죠. 이 신호들은 다 타임 도메인이잖아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느냐, 시간이 흐를수록 시그널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게 됩니다.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죠. 이 프리퀀시 도메인은 이 입력 신호가 어떤 주파수 성분을 보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사인파의 경우에는 이제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냐 이제 1kHz 맞췄을 때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네, 저도 지금 방금 막 생각난 거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1kHz의 이제 사인파의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kHz랑 플러스 1kHz의 주파수 성분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사각파의 경우 어떻게 되냐? 사각파의 경우는 삼각파의 경우는 1kHz의 신호라고 하더라도 1kHz의 주파수 성분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런 사각파와 삼각파의 경우는 모든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의 주파수 성분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사각파와 삼각파는 이런 주파수 성분들의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주파수 성분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인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각파도 만들어지고 삼각파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만약 개인이 0.5인 시스템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1kHz의 사인이랑 렉탱귤라 그러니까 사각파를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사인파의 경우에는 당연히 0.5 사인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그니튜드가 2분의 1배로 줄어진. 그런데 만약 렉탱귤러 펄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1이 이제 진폭이 1이었던 사각파가 진폭이 0.5가 돼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개인이 0.5라는 이거지 일정한 주파수일 때, 그러니까 특정한 주파수일 때 개인이 0.5라는 것은 사인파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각파의 경우는 이 개인이 0.5라는 말이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폭이 0.5가 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1kHz라는 주파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들면 그게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각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파의 경우, 아니, 삼각파의 경우도 이제 이런 시스템에 넣었을 때 진폭이 반으로 줄어든다던가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이런 시스템의 이제 개인과 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오로지 사인파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여러분 결국 이제 사각파와 삼각파를 실제로 이제 OPMP에 집어넣게 되실 거예요. 일정한 개인과 페이지를 가진 시스템에다가요. 그런데 실험에는 오차가 있습니다. 이 개인과 이 페이지를 생각하고 이론값을 적었는데 실험 데이터가 너무 오차가 큰 거죠. 어느 정도 경량성은 있지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삼각과 사각파 1kHz의 삼각파, 사각파라 하더라도 1kHz의 사인파와는 이제 그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실험에서도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이 삼각파와 사각파가 이제 각각 이제 적분기, 미분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미분기, 적분기가 왜 그렇게 작동하느냐도 이제 이 삼각파와 사각파가 다양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 성분이 변화에 따라서 삼각파와 사각파가 미분기와 적분기에 들어갈 때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정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수는 타우라고 부르죠. 그리고 시정수는 RC입니다. 자, 왜 RC냐? 가장 기본적인 이런 RC 회로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스위치가 닫힐 때 이제 VC가 정상 상태로 도달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스위치가 닫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캐패시터의 전압은 탕 튀어오르겠죠. 그리고 정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때 이제 이 정상 상태의 63%인 지점을 찍고
이 지점이 이제 시정수 타우라고 하고, 이 시정수 타우는 R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제 정상 상태의 63%에 도달했을 때를 이제 시정수라고 하고, 이제 그 시정수는 RC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론은 원래 이제 T equal 마이너스 RC 자연 로그 마이너스 V 아웃풋 V 인풋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T 이퀄 RC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로그, 자연 로그라는 것을 계속 달고 가기가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면 이제 이 ln을 이게 T 이퀄 RC를 만들기 위해서 ln 1 마이너스 V in V out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도 붙어 있으니까. 이 자연 로그 1 마이너스 V out 오버 V in이 마이너스 1이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V out이 V 인풋이 63%이면은 이 식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V out이 100분이 63일 때 인풋이, 그래서 그때가 T equal RC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T equal RC, 이 시정수가 시스템의 중요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4에서 5타워가 지났을 때 이제 아웃풋은 인풋이 거의 99%에 달합니다. 99% 이상이에요. 4에서 5타워가 지나면은 V인풋이 99% 이상입니다.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정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드리자면 이제 만약 이제 1kHz 1kΩ의 이제 저항과 1 마이크로 페럿의 이제 캐패시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회로의 시정수는 1초라는 거죠. 네, 이 시정수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보드 플랫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겹게 보셔야 될 그림 중 하나인데요. 이 주파수에 따른 시스템의 게인과 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위 그래프는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이제 게인에 관한 얘기고요. 자, 아래 그래프는 이제 페이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X축을 보면 이제 프리퀀시, 주파수 관한 축인데요. 일반적인 축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고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축은 이제 1배, 2배, 3배, 1, 2, 3, 4, 5 이렇게 이제 리니어한 관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로그 스케일로 그린 보드 플랫의 경우는 10의 몇 승, 10의 몇 승인지 이제 그게 리니어한 스케일로 올라갑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12 0승, 똑같은 간격에 12 1승, 똑같은 간격에 12 2승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리면은 이 보드 플랫을 볼 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기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이제 페이지의 Y축은 이제 디그리 단위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그니튜드의 단위는 데시벨인데요. 이 데시벨은 이제 10 로그도 있고 20 로그도 있는데,
저도 왜 이제 이 두 가지 단위가 두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로그는 잘 안 쓰니까 20로그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 20로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vout이 vin이랑 똑같다. 1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상 상태는 말이죠. 0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주파수가 낮을 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로우 패스 필터인 거죠. 이 주파수가 낮을 때는 게인이 0dB입니다. 왜냐면 이제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게인이. 그런데 이제 이 이제 시스템이 로우 패스 필터인데 그러면은 점점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게인이 떨어지겠죠. 보시면 이제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3.01dB일 때를 중요한 포인트 컷오프 프리퀀시로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V 인분의 V 아웃풋이 루트 2분의 1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20 로그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3.01이라는 뜻입니다. 뭐 거의 3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3. 위와 같은 이제 전달 보드 플러스 그리기에서 매틀립에서 어떤 코드를 써야 되냐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코드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 R 이코르 1 옴, C 이코르 1 페럿. 그리고 이 H는 그거죠. 전달함수의 이제 표기법이고 이제 TF라는 함수를 씁니다. 이 TF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 항이 분자로 올라가고 이제 쉼표 그다음에 RC 그리고 이제 띄우고 1.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이 분자로 올라가고 이 RC가 이제 RC 그리고 S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1. 어떤 원리냐면 여기 이제 맨 오른쪽 항은 S의 0승 그리고 이제 그 왼쪽 항은 S의 1승. 만약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다면은 이제 거기는 S의 2승이 붙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함수가 그 시스템인 거죠. 이 전달함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보드플라 그려버린 거예요. 이 시스템의 이제 페이지와 개인의 추이를 보는 겁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보드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보드 플랫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스템이 이제 로우 패스 필터 플러스 R, C, S 1 J 오메가로 바꾸겠습니다. 1 플러스 R, C, J 오메가 1. 근데 이 개인이 루트 2분의 1일 때를 제 컷오프 프리퀀시로 삼았죠. 왜 그랬는지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 안의 값이 2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RC의 경우는 시스템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입력 주파수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아웃풋이 바뀌는 거니까 오메가는 RC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죠. 따라서 이제 F는 2파이 RC분의 1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RC가 있죠.
이 RC가 뭐라고 했죠? 시정수입니다. 타우. 그러면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는 1 오버 2파이 타우가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타우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시정수가 시스템의 컷오프 프리퀀시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왜 루트 2분의 1이 개인일 때의 지점을 잡았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볼티지 개인이 루트 2분의 1일 때를 왜 잡았을까? 이게 파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파워의 경우는 V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V가 이제 루트 2분의 1의 개인을 가질 때 파워는 2분의 1의 개인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가 이제 2분의 1로 떨어질 때의 주파수를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딱 정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티지는 이제 루트 2분의 1의 개인이 된 거고요. 이제 파워가 이제 2분의 1일 때, 파워가 이제 2분의 1 개인을 가질 때, 이 신호는 이제 죽었다. 이제 차단된다. 그래서 컷오프 프리퀀시를 한국말로는 차단 주파수 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뭐랄까 이제 특이점이 아니라 이제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진짜 컷오프 프리퀀시를 넘어가거나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신호가 뭐 없어졌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